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 2025년에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영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더 타임스에서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 보도의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장이란 단어는 사실상 금기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그런 논의조차 꺼내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미국 정치의 변화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모든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극적으로 높이며 한국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맥락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한층 정밀화된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저 미국의 해고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만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질수록 한국 내 여론은 더 강력한 방어책, 즉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제약이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정치 상황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가리켜 머니머신이라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고려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강한 위기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동맹관계에 소극적으로 변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 내부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보호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태도 변화는 한국 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핵무장을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핵무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변화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추상적인 논의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단순한 국내적 논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과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글램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의 해고산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완전한 핵무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 제재를 받을 경우 북한과 같은 적대국으로부터 선제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자칫하면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는 고립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함께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는 이상, 그리고 미국의 태도가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 한 한국은 이 문제를 언젠가는 다시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길을 택할까요? 이는 단순히 군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학과 한국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이 만들어낸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국제적인 이목을 끌게 되면서 여러 오해와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한국과의 방어체계를 넘어선 문제로 이를 둘러싼 논의는 한국 내부뿐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되자 몇몇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이로 인해 지역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로켓 기술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한국의 군사기술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며 폄하하는 한편 이 기술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질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는 물론 중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뿐 아니라 일본에도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핵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NPT 체제 아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핵 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핵무장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핵무장을 자주국방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외교적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핵무장이 국제적인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핵무장이야말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기존의 방어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부적 갈등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핵무장 논의와 관련해 한국이 직면한 또 다른 난관은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빈번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은 기술적 성과로 칭찬받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한국의 로켓 기술은 러시아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술력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이 입증되었고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과 폄하 속에서도 한국은 묵묵히 기술 발전을 이어가며 군사적 우주 산업의 가능성을 동시에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일부 싱크탱크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반대파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국내외의 압력과 갈등 속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군사적 자립을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은 투명한 핵개발 과정을 제안하거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무력을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책임감을 가진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무장이 주변국들에게 군비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위협을 막기 위한 무기 보유국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책임감을 가진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선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핵무장은 주변국의 반발, 국민들의 엇갈린 반응, 국제사회의 압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지금의 세계적인 위상을 쌓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하는 이 시점은 단순히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핵무장은 쉽지 않은 길이고 수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나라입니다. 1950년대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이제는 군사적 자립을 논의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도전과 성취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